일촉 즉발. DMZ 위기의 순간 두 번째. 19살 인민군의 숙박 귀순 사건. 구타에 못 이겨 탈북했다는 북한의 10대 소년병이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오전 8시경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례적인 귀순 사건이 발생했다. 함경북도 함흥 인근 부대에서 장교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탈영한 인민군. 그는 왜 위험천만한 DMZ로 귀순을 하게 되었을까? 상사의 잦은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군 복무에 회의를 느낀 어린 인민군. 그는 2015년 6월 14일 밤 얼마 안 됐네요. DMZ 북방 한계선 3중 전기 철조망을 넘어 한국 주소 500m 앞 고지에 다다른다. 우와. 19 인민군이 군사 붕괴선을 넘어 하룻밤을 보냈다 하여 더욱 논란이 된 숙박 귀순 사건. 네, 김웅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뉴스 들으니까 어떠세요? 1박 한 이유가 내가 보기에 거짓말을 하지. 거기서 왜 1박을 했냐면은 밤에 매복한 조들이 어찌됐든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복조들이. 그럼 우리 민간인들이 할 때는 밤으로 이렇게 옮겨가지만은 저 DMZ 안쪽에는 오히려 낮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낮에도 올 수 있고 사실은 밤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낮에 오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북한 쪽에서는 이제 전방 지역에서는 전선 규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절대 못 다닙니다. 무조건 3명이 함께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총을 든 군인들이 함께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넘어오기 힘들고요. 만약 낮에 넘어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북한군이 이제 그 발견을 하면 무조건 사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장점이 뭐냐면 낮에 오면 이제 그 국군에게 내가 귀순자라고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요령이 뭐냐면 이제 흰 깃발 같은 걸 들고 흔들면 귀순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낮에 오는 이제 장단점이고요. 밤에도 그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는 그 문제가 뭐냐면 상대가 서로 귀순자를 잘 받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 총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야간을 이제 선택해서 왔는데 저는 이제 총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중앙분계선을 넘으면서 계속 총을 일부러 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확인을 하고 나를 안전하게 유도를 하게끔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이제 그 어떤 그 사례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을 쏴고 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아마 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무작정 들어가면 그냥 상대가 누군지 판단이 안 되면 그냥 사격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선택은 1박을 하고 날이 밝은 다음에 이제 그 내가 귀순자여 하면 마중할 것이다. 그런 아마 생각을 잘 썼네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비무장지대로 귀순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도 이게 너무 위험천만하고 죽을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 쪽으로 이렇게 귀순한 이유가 있나요? 내가 중대장 한 93년도 6월 달에 거의 보병이 그 분대장이 하나 탈출했는데 탈출해서 성공하게 된 거는 하도 그 일제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지뢰가 매설돼 있고 어디가 지뢰가 없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눈이 왔기 때문에 짐승 다니는 길을 다 빤해요. 매 해마다 봄 가을 되게 되면 그 공병 구가들이 와서 지뢰를 보수하던가 새로 매설하고 임의전 필요한 해제하고 또 매설 다 그걸 칠 보니까요. 매설하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승희 씨는 그렇게 위험한 그 DMZ 거기를 어떻게 넘어오신 거예요? 저는 우선 그 비무장지대에서만 6년 정도 있어서 그거 좀 지리를 좀 아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것이 지뢰 구간을 어떻게 이제 돌파하느냐가 그게 문제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이제 비무장지대에는 짧게는 70 그리고 길게는 500m 구간이 지뢰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이든 이제 돌파를 해야 중앙분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올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 방송병 하기 전에 이제 그 무전병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중앙분계선 순찰을 하려면 지뢰 구간을 돌파를 해서 그래서 이제 순찰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 루트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순찰하는 이제 요원들에 한해서 알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있던 방송국 앞이 제가 예전에 이제 무전병 때 순찰했던 그 지역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가장 재미난 것이 이거 지금 육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뢰도 있을 거고 앞에 또 대치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NLL 쪽에 바다 서해바다 쪽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동도나 강화도 같은 거는 뭐 이게 군적거리가 1,800m 되는 데도 있거든요. 가깝죠. 그러니까 거기는 간장 빵통이라고 해서 5리터 들어가는 그런 플라스틱 간장통에.
그런 거 그걸 2개를 끼고 무력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를 타고 가면은 강화도 교동도로 간다 해가지고 어떤 인민군 용사가 용감하게 그걸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는 줄 알았는데 저리가 빙 돌다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밤새 돌다 보니까 남한인 줄 알고 남한 저 해변가에 가자마자 대한민국 만세인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인민군을 건드려댄 거죠. 잘못 돌았구나. 제자리 돌다가. 네, 그렇죠. 주 선생님들은 유명한 사건 또 뭐가 있어요? 네, 제가 기억나는 사건은 이제 판문점 대표부 변영광 상류의 이제 기순 사건입니다. 이게 뭡니까?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엘리트 군인이 남한으로 이제 기순한 사건인데요. 변영광 상위는 제가 북한에서 듣기로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군사대학을 아마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기순 동기가 한 번 이제 고향으로 간다고 출장을 갔는데 그때 북한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회의감을 느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남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뭐 통일이 그날 우리 이제 다시 만납시다 하고 이제 기순을 결심하고 다시 판문점에 이제 복귀를 해서 자기가 이제 철수해야 하는 시점이 되니까 그냥 밤에 분계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판문점 지역에 보면 분단선이 딱 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한국으로 기순한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냥 철책선 넘어서? 아닙니다. 판문점은 철책선이 없습니다. 한 발짝만 넘어가면 되지. 판문점으로 그렇습니다. 한 발짝만 넘어가면 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막 이렇게 서 있지 않아요? 네, 네. 마주보고? 아이고 선거 났는데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야간에는요, 그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하고 그렇죠? 매복 성원들만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심리전 담당이다 보니까 그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거려도 누가 우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선 넘어오면 우리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폴짝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도. 그분도 이제 목숨을 걸고 지금 와서 이제 기순에 성공한 유명한 사례입니다. 저 궁금한 게 여기서 만약에 거기 이렇게 JSA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마주보고. 서 있다가 이렇게 확 넘어가면 못 건드리나요? 원래 못 건드릴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상황에서 그 북한군 군인이 사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장담을 못하는 그러한 겁니다. 누가 기순하면 그 연대가 몽땅 연대적 책임을 봐서 지휘관들은 몽땅 뭐가지 날아나고 우선 왜냐하면 이제 군사 비밀이 유설됐다는 원인이죠. 그 이제 그런 기순자가 나타나면 그리고 이제 그 온 연대가 이제 특별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연대를 수색해요. 계속 아침 저녁 수색, 중대 수색, 연대 수색. 그다음에 이제 그 경비가 감시망이 2겹, 3겹으로 늘어나죠. 3명 이상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독단적으로 다니지 못해 애출이 금지되고 이렇게 경비망이 감시망이 더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만약에 중대본부가 누가 탈행을 해갖고 이쪽으로 남한 내려왔다 이러면 아예 중대장 자체가 대원들 다 데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돼요? 그러는 게 낫죠. 단체로? 그러면 단체로. 단체로 넘어온 경우는 없나요? 정민우가 데리고 왔잖아요. 정민우 씨 뭐 같이 오셨어요? 나야 못 나올 때 군인들 들고 쭉 넘었죠, 뭐. 못 들었죠? 군인들 들고 가서 들고 12명 넘었죠. 뭐라고? 아니, 부대원, 자기 부대원 다 데리고 왔죠. 한번 얘기 좀 해요. 나 이 얘기 좀 했는데? 나도 처음인데? 대박.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진짜로? 넘을 때는 그 중대군인들 들고 항상 다니거든요. 그 시간 받고도 한 7명 같이 시간 받았고 제일 끌끌하고 제일 니나이 많은 걸로 해서 들고 넘었는데 넘을 때도 허리 넘었어요. 그 경비대들 말하고 또 인간적으로 너 같은 건 내끼리 해갖고 넘었는데 넘으니까 중국 땅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북한 사람들 한 70명 있고 한 100명 있고 이러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근데 엄청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도 안 건너가고 전문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가서 군대 하면 무서워해야 돼요. 인간하면은 막 그냥 혼자 앉아서 그냥 내려갔다 오라 뭐 이랬는데 무서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1, 2년 동안 죽고 그렇게 사니까 군대 니 다냐? 하면 그런 식이거든 이게. 군인을 안 무서워해요.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구나. 내가 쫄랑대면 안 되겠네 하고. 그러면 탁 있는데 살 사람 한 명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엄청 라디오를 듣고 엄청 이거 깬 거예요. 나한테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나한테 붙어 있었거든요. 계속 짬이 나오네요 말한 거예요. 전적은 누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탁 논리적으로 말하면 있는 감 무슨 간첩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러다 이게 점점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한 이틀 만에요. 나하고 같이 안 가겠냐고. 그래서 어디 가요 하니까 대한민국 가란다는 거예요. 그래 나하고 같이 가면 마음도 좋고 배짱도 좋다 뭐 이때다.
이시야 그럼 같이 가잖아. 너무 되지 뭐 나는. 갔다 오면 그거 구경하고. 그래서 떠났다니까요. 아, 서울 구경 온 거구나, 처음에는. 왜 그래서 출발했단데요? 12명이 그럼 같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안 모았어요. 그건 유감이에요. 몇 명이 왔어요? 일단 5명 왔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예. 대단들 합니다. 대단하다. 야.